됐어. 할까요? 우리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로마 공화정의 위기와 붕괴, 약 100년간의 혼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죽고 로마가 황제정으로 가는 데까지 오늘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공화정의 정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서로 체크하고 밸런스를 이루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민들의 권리가 신장되어 오는 공화정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영토를 막 확장하는 전쟁도 배웠어요.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 왜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하지 않냐? 민족명이에요. 국가명은 카르타고이지만 이제 민족명이 페니키아, 포엔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략했지만 동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도 다 정복해서 이제 전체 지중해 동서 모두 로마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이전의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 공화정의 정치로 이렇게 좀 계속 다스려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 시민이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계속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 괴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요 로마 공화정의 위기와 결국 붕괴, 100년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의 로마 사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빈칸 뭐 쓰시겠어요? 빵과 서커스, 직업군인지. 핵심 키워드는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 전체가 전쟁 이후의 로마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밌는 시대이긴 한데 불안해요. 사회 불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이죠. 포에니 전쟁이 3차까지 있었거든요. 거의 100년에 넘게 파병을 가 있었던 셈이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그 정복 사업의 혜택으로 굉장히 많은 노예들과 영토가 생겼는데 그게 고르게 분배는 잘 안 되죠. 소수가, 특히 귀족들이 그 땅과 노예를 차지해서 대농장을 만듭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근데 반면 그냥 몸으로 참전했던 대부분의 이제 중산층들, 중장보병들, 이 사람들은 한 30-40년 복무하고 돌아오니까 내 땅이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리품도 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중소농민이 몰락하고 더 이상 시민군 징집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쟁의 어떤 후유증만 남은 채 빈민화되고, 그래서 사회 불안 요소인데 전쟁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달래줘야 됩니다. 어떻게 달래나? 빵과 서커스로 달랜다. 이 표현 자체가 로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의 시에서 유래한 말이다. 안타까워하면서 한때 다 대단한 용병들이고 시민병들이고 다른 직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두 가지, 빵과 서커스만을 열망할 뿐이다 라고 비판적인 풍자시를 쓴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가 매달 무료로 곡물도 나눠주고 오락을 제공했다는 거죠. 요때 쓰기 시작해서 이후로도 빵과 서커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정책, 이런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죠. 3S라고 들어보셨어요? 3S 정책, 3S 정책. 이것도 역시 어떤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릴 때 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스포츠. 그래, 그거. 섹스. 또 나머지 하나가 스크린, 영화 맞습니다. 요 세 가지가 부응하는 게 약간 그 정권이 조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옛날에 초기에 그랬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처음 출범할 때 스포츠 전두환 대통령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착이 되었지만 처음 생길 때 약간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락들을 조금 보실까요? 요거 뭐 하는 장면이죠? 얘들 이거 바로 전차 경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글래디에이터 못지않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회 할 때 여러분 3학년들 운동회 해본 적 있겠지. 계주 경기가 항상 마지막에 있고 좀 흥분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속도감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이렇게 말 위에서 싸우다가 떨어져서 말을 짓밟히기도 하고 되게 잔혹하게 죽고 그러죠. 그런 게 로마 시민들한테 되게 또 이렇게 흥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이게 바로 이제 검투사들의 경기예요. 그림이 좀 옛날스럽게 나왔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콜로세움 같은데 노예들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검투사들은 노예로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대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맹수가 이렇게 나오면 그 맹수와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검투사 경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이 검투 경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다 노예들인데 어릴 때부터 그 건강한 노예들을 검투사로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검투사 양성소가 수백 개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여러 명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뭐 한 사람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한 사람들을 한테 죽일지 말지,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를 이 관중들한테 좀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 표현이 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 표현은 로마 시대랑은 다릅니다.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냐? 요게 사람의 목이 아니고요. 이긴 사람의 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칼을 빼서 이 패자를 죽이란 뜻이었고요. 패자 그냥 열심히 싸웠으니까 젖잘싸 살려주자라고 하면은 요 칼을 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주먹만 쥐면 살려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즐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 중에서 너무 이게 어릴 때부터 비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집단 자결 이런 거 많습니다. 싸우지 않을 때 숙소에서 한꺼번에 자결하는 거죠. 자결하는 방법도 이제 무기를 평소에는 주지 않으니까 서로 목 졸라서 죽여주고 그래서 한 30명이 동시에 죽은 자결 사건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나중에는 여기서 도망친 노예도 생기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검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7글자예요. 들으면 다 알걸? 미드로도 나왔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파르타쿠스도 난을 일으켰죠. 검투사였습니다. 이따 또 얘기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빵과 서커스로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은 안온한 삶을 즐기고 있는 와중에 뭔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빠르게 포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근데 뭐 얘기하기도 전에 제목이 실패예요. 실패.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하죠. 두 사람 다 10년 간격으로 호민관직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여러분 그 필기하는 거 학습지 보시면 지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귀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한선을 정해서 뺐고 그 뺏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하자라는 개혁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원로원에서 통과 안 되겠죠? 그래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동생인 가이우스 크라쿠스가 다시 한번 10년 뒤에 비슷한 뭐 농지 정책, 곡물 정책을 시도합니다만 똑같이 실패하고 말죠. 만약 여기서 이제 이 형제의 개혁이 성공을 했고 약간 성과가 있었으면은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 향락의 세계로 로마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여기 혼란 계속, 동맹시 전쟁,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이런 게 보이네요. 동맹시 전쟁이라는 건 이때까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그 나라들을 동맹시, 자치도시 이런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놨었는데 시민권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부여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한 시민권을 달라고
이제 전쟁도 끝났고 하니까 우리 전부 다 그냥 로마 완전 시민권 주세요라고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요. 노예 반란도 이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요거 좀 필기해 주실래요? 거기 페이지에 있는 거를 조금 다르게 정리해 본 겁니다. 갈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인 사람들 사이의 내부 갈등, 빈부격차. 이 원인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과 아예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도 커지는 거고, 시민권을 못 가진 또는 불완전하게 가진 동맹시들이 저항한다든지, 속주도 너무 세금 많이 내니까 불만이 많고 시민권 달라고 하고, 노예들도 비시민이죠. 스파르타쿠스 반란. 이제 약간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등장하는 게 바로 군인 정치가거든요. 항상 군인들이 이런 혼란스러울 때 인기를 얻어서 등장하지. 넘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군인 정치가 처음으로 이제 전투 지휘관이면서 정치가가 된 사람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제 마리우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 돈 내산 들여서 무장해서 시민군 되는 시대가 끝났어요. 왜? 돈이 없어, 시민들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산층이 이 중장 보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또 반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속주, 여기저기 노예들 반란, 동맹시 이거 다 진압해야 되니까 군대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업군인제로 과감하게 바꾸는 결정을 이 마리우스가 합니다. 본인 전투 지휘관이면서 여러 차례 집정관으로 뽑히기도 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다. 눈알이 없어. 이런 거 참 대생하고 그러죠. 마리우스. 그래서 이제 무장 내 돈으로 안 해도 되고요. 학교 다 줍니다. 군대 그냥 가기만 하면은 월급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로마 군의 성격이 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단 뭐 이러면서 싸웠던 것이 이제 돈 받으면서 유능한 장군 밑에서 군 생활하면서 이기면 전리품과 영토도 받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사병화됩니다. 유능한 전투관을 따르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생략이 되지만 이런 마리우스가 권력을 차지하고 또 비슷한 사람으로 술라라는 전쟁 지휘관도 또 유행에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이런 식의 스파르타쿠스가 잠깐 나오는구나. 이제 삼두 정치로 가게 되는데 이 여러 정치가들이 이런 난들을 진압하면서 인기를 얻어서 집정관이 되고 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드 얘기했는데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배경으로 한 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동영상을 틀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요. 내장이 막 다 나오고 피가 난무하고 또 야해요.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주인공은 얘인 거 알겠죠?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요게 뭔지 좀 궁금할 텐데 잘 안 보이죠? 로마의 죄인, 아주 이렇게 극심한 죄인을 처벌하는 특이한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거죠? 잘 알죠? 예수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거. 예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처형을 이렇게 당하는데 전시를 하는데요. 스파르타쿠스가 처음에 검투사였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동료 70명과 함께 그 카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양성소를 탈출하면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로 막 떼거지로 도망가면서 한 3년간 도망을 치게 되고 그걸 막 쫓고 그렇게 되는데요.
3년간이나 도망 다니면서 숫자가 엄청 늘어요. 애초에 검투사들도 많고 노예들도 따라 도망 나와가지고 15만 명이 됐대. 장난 아니죠? 거의 뭐 나라 하나 꼴이 되는데. 아무튼 이 스파르타쿠스가 결국은 진압되고 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아피아 가도 있죠? 거기 길에 몇 미터 간격으로 십자가에 다 매달아가지고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도망친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 그런 걸로 좀 유명합니다. 이렇게 3년간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시즌 4까지 미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작가들이란 대단하다. 그 다음 얘기해 보겠어요. 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면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 폼페이우스, 그라수스, 카이사르. 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인 아는 사람 이름 대봐라 하면은 여러분 2명 되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명, 또 하나는 네로 황제. 좀 더 알면은 뭐 아우구스투스 이 정도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는데 폼페이우스가 가장 세력이 크고 인기도 있고 군공도 되게 많이 세운 사람이고요. 크라수스는 로마의 역대 최고 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약간 군공 같은 건 부족한데 약간 둘이 대결하다가 너무 밀리니까 크라수스가 카이사르를 등용해가지고 이제 셋이 연합을 맺는데요. 이게 삼두 정치라고 3명의 머리가 연합해서 다스리는 그런 정치 시대가 잠깐 존재합니다. 율리우스 가문은 그렇게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냥 변변치 않은 가문이었는데 카이사르 때 확 일어나죠. 3명의 이름입니다. 폼페이우스. 약간 크라수스가 너무 무섭게 생겼지. 무슨 돈의 화신 같지 않아? 무섭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는 셋이 연합해서 정치를 합니다. 서로 뭐 동맹도 맺고 혼인도 시키지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삼두 정치가 곧 이제 붕괴하게 돼요. 먼저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군공이 부족해가지고 군공을 세우러 파르키아에 갔다가 사망합니다. 되게 끔찍하게 죽죠. 책 보면은 네가 로마에서 최고 부자라며? 그러면서 황금을 녹여서 크라수스 입에 부으면서 질식사로 죽거든요. 근데 크라수스가 죽고 남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이제 2명만 남으면서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삼두 정치가 가능한 이유도 셋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삼국시대처럼. 이제 한 명이 죽었으니까 둘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카이사르의 선택이 나오고 있어요. 공화정 말기에 등장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이제 크라수스는 죽고 폼페이우스와의 대결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사르가 여기서 빈칸 한번 보시면 채워주기 싫은데 해봐. 물어보고 싶었는데 루비콘강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유명한 말이죠. 밑에 클레오파트라까지 다 쓰세요. 갈리아, 루비콘강,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게 뭐지? 마지막에 황제입니다. 지도 보면서 한번 할게요. 이 폼페이우스가 아까 해적 소탕하면서 군공을 되게 많이 쌓아서 인기 있다 그랬잖아요. 카이사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쌓았지만은 아주 큰 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개척되지 않았던 갈리아라는 지역으로 한 8년간 원정을 떠납니다. 갈리아가 어디냐? 지금 여기가 로마의 속주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로마가 이제 공화정 시기에 황제정 되기 이전의 속주들이 노란색입니다.
가라타고 지역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갈리아가 늪입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갈리아, 괌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지역에 8년 동안 가서 이민족들과 대척하고 싸우고 일본은 또 회유해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끈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환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돌아와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군대는 놔두고 혼자 로마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폼페이우스가 대결 요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비콘강이 나옵니다. 루비콘강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항상 전통적으로 뭔가 로마에서 바깥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개선식처럼 로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그 이남으로는 무장을 안 하는 게 전통인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전통을 무릅쓸 것인가? 여기 적어놨죠?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면 이제 반역자가 되고요. 군대 없이 혼자 몸으로 로마로 가면 폼페이우스한테 숙청당할 게 뻔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주사위는 터졌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장한 채로 로마로 진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간 내전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혼자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면서 거의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아직 황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배운 거 기억나세요? 로마의 최고 행정관직은 콘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항상 한 명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2명이라 서로 견제하게 했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독재관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서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카이사르를 두면 이제 황제가 될 필인데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지켜온 500년의 공화국 전통, 왕을 쫓아낸 그런 옛날 역사 이런 거 굉장히 좋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암살 모의를 한다는 거죠. 카이사르도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난 이 사람이 황제 돼가지고 영원히 자기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서 너무 슬펐어요. 너희는 안 그랬니? 카이사르가 독재관으로서 이제 원로원을 소집했는데 원로원에 한 40명 정도가 무장을 해제한 채 들어오는 카이사르한테 단검을 갖다 꽂은 거죠. 40명. 그 고고한 귀족들이 약간 칼로 막 다 찌르는 모습 되게 좀 인상적이죠. 그림으로도 남아있고요. 푹푹푹푹 찌르는데 자기랑 같이 갈리아 전쟁을 했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걔가 이름이 뭐야? 자기 친구. 너마저 날 찌르다니. 그새 걔 누구야? 브루투스.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러면서 마지막 말로 남기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에 브루털이라는 잔인한 이런 단어도 브루투스에서 시작이 된 거고 무슨 인디 밴드 중에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애가 있어요. 알아요? 브루투스 너마저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요 얘기도 해볼까요? 나중에 15세기에 르네상스를 열었던 단테라는 작가의 신곡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서사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막 여행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여행기죠. 근데 지옥이 9단계가 있고 9가지 죄악에 따라서 다 이렇게 옛날 인물들이 갇혀 있는데 가장 밑에 배신 지옥이 있어요. 그 배신 지옥에 딱 2명이 갇혀 있거든요. 누굴까요? 한 명은 알겠죠. 이 브루투스. 이 정도 죄인가 싶지만 브루투스가 이 배신자 한 명에 있었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서양 역사상 배신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해서 걔가 뭐 했더라? 하여튼 예수님 팔아넘김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정도 급으로 브루투스가 배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죽습니다. 영웅의 말로가 좀 안타까운데요.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카이사르가 읽는 방법이 다 다르죠. 이탈리아어로는 카이사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체사르라고 합니다. 체사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독일 근대에 카이저라는 황제의 명이 있고요. 사실 이게 짜르라는 러시아어라도 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저라고 부르고 영문권에서는 시저 게사류 아니야? 아침에 시저 비벼줄게 이러면서 광고 나오는데 다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희한하죠? 황제도 아닌데 이제 황제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인물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많죠. 자, 그 후대를 봅시다. 계속 보시면 의외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다시 공화국으로 원로원과 집정관 이런 식으로 다시 굴러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거든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사랑했던 카이사르를 죽여가지고 오히려 브루투스니 원로원 이 사람들은 집에 갇혀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공화파가 아니라 공화정을 지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정말로 카이사르의 진짜 직속 오른팔. 같이 갈리아 원정도 갔었고 늘 함께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가 이렇게 자기가 빨리 죽을 줄 모르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놨는데 자기한테 되게 어린 조카이자 이제 양아들로 삼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정한다 라고 그냥 써놨어요. 나중에 뭐 줄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안토니우스는 너무 건재하고 옥타비우스는 어려요. 10대일 겁니다. 청소년. 10대 후반. 그래서 약간 넘겨주기에 얘가 아까운 그런 상황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싸우게 되죠. 아저씨와 이제 조카급벌이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냐? 이렇게 되죠. 안토니우스는 인기가 높았긴 한데 의외로 여자한테 약하네요. 갑자기 이집트 쪽으로 와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요.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한 게 미리 탄로가 났는데 클레오파트라에게 나에게 속한 속주들을 상속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로마에 묻지 말고 이집트에 묻어달라. 이런 말을 하게 해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좀 잃게 됩니다. 대신 이제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죠. 유언장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둘이 한번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악티움 해전이에요. 여기서 그냥 한번 싸운 거예요. 여기가 로마고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리스 지역이 악티움이라는 지역 다 이제 로마 건데요. 로마의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배랑 옥타비우스 배랑 한번 전쟁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진 겁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승리하고 대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둘 다 이제 자살해 버려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본인이 돌아가서 처음으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황제정, 줄여서 제정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여기까지 공화정의 위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년 정도. 사실 공화정이 더 유지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황제정. 때로는 한 사람의 강력한 권한이 전체를 통할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토론과 협의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죠, 로마가.